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싼 진통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연말 전국이 뜨겁습니다. 먼저 오늘의 여야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 결말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내일이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21대 총선에서 공약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과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법과 절차에 따라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일을 지연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민심의 무서움을, 권력 법칙의 엄정함을 아직도 모른다면 두고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일단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상 끝까지 공수처법이나 나머지 15개 법을 강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도함에 끝내 막아내지는 못하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고 이 법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기 위해서 무슨 절차든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서 따지고 이야기하고 알리고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황혜진 선임기자와 함께 정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보셨지만 지금 야당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지만요. 지금 여당 갈 길 딱 가는 거죠, 지금 순서대로? 네, 오늘 거침없이 그 법안을 처리하고 있죠.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 조정 소위에 올라왔는데 그것도 곧바로 오늘 오전에 3분의 2 해서 통과시키고 통과한 다음에 곧바로 또 법사위 전체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켰는데요. 지금 내일 원래 그 마지막 정기국회죠. 9일 날 정기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원래 민주당의 그 시간표대로라면 내일 통과시켜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저지 발언 계속 무한대로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형식으로 법안 처리를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만약에 그걸 하면 24시간 지난 다음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은 저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9일은 못해도 지금 민주당이 그 다음 달인 11일 다 본회의, 9일날 본회의가 정기국회 끝나니까 이제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이번 주 안에는 다 끝내겠다라는 거죠. 이번 주 안에는 모두 끝내겠다. 네. 야당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필리버스터도 안 될 거고 한계가 있고요. 하루밖에 못하죠. 하루밖에 못하는 한계가 있고.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야당으로서는. 그렇죠. 저지할 방법은 살 수 없죠. 이건 이미 총선에서 저렇게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됐을 때부터 결국은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는 표대결로 가면은 방법이 없는 건데 지금 법사위에서도 보면은 저지하고 고도 외치고 시위도 하고 그러지만은 몸싸움은 안 하잖아요. 그 실정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이미 여러 명 국회의원들 또 전직의원들이 재판받고 있는데 저 상황에서 물리적 저지는 불가능하니까 지금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에서도 있었지만 하여튼 무슨 절차든 포기 않고 들어가서 끝까지 싸우면서 무도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이런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피켓팅, 아니면 농성 이미 하고 있지만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지할 방법은 없고요. 오늘 아마 법사위에서 이제 항의실 계속하고 긴급의원총회 있는데 지금 공정경제 관련 3법, 또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그 시한 연장하는 법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법이 5.18 특별법 있고 관련해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10개 정도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물론 공수처법이고요. 그래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장외로 나간다고 해도 아마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크게는 못할 거고요. 또 집회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 몇 인 이상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항의 시위나 철회 농성 등등 여러 가지 저지 전법을 쓰겠지만 결국은 계속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수에 밀려서 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전전을 그렇죠. 하겠다 이 말이죠. 여론전에 예. 호소하는 거죠. 민주당의 독주 독선에 대해서 예.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밖에는 없죠, 길이 사실. 예. 그 답답한 상황이지만 야당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필리버스터 해도 말씀하셨지만 하루밖에 효력이 없는 그렇죠. 거고 그 고생하면서 하면은 이걸 뭐 저지하기 위해서 할 텐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여론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지금 모든 저항 수단이 야당으로서 의석이 너무 적으니까 예. 의석의 힘이죠. 뭐. 여당으로서 뭐 당연히 이제 더 이상 미룰 만큼 밀어줬고 근데 어제 그 공수처장 협의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건 그냥 양당 다 안 될 거 알고 말로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의장이 그렇게 권고하고 그러니까 의장 사실 체면도 있고 예. 중재안 의장 체면도 있으니까 하겠다 하지만 법사위하고는 별개로 투트랙으로 가겠다. 예. 그 전에 한 100번, 200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저 야당 추천위원 2명이 계속 그 비토를 해가지고 안 될 게 뻔한데 그건 해보겠지만 의장이 이렇게 담보를 하시니 그건 해보겠지만 법사위는 하는 척 별개다. 해보겠지만 이거죠. 예. 사실은 뭐 속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될 리가 없다고 본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또 그뭐 야당도 마찬가지 같고요. 그렇죠. 그것만 예. 쳐다보고 있으면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니까 뭐 그것도 해보지만 오늘 아침에 얘기가 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가 법사위 계속하는 거고 그거는 별개다. 별개 두 개 다 예. 해보겠는데 거기서 추천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지. 말은 좋지만이라고 양당은 하지만 양당도 안 될 거 기대 안 한 거죠. 그리고 예, 법사위에서 기정사실로 안 될 건 밀어붙인 거죠. 네. 양쪽 다 알고 있었던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낙연 뭐 대표도 공언을 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 다 끝내겠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도 더 이상 끌기 어려운 게 최근 그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예. 뭐 민주당 정당 지지율 이게 떨어지는 이유 중에 살펴보면 호남과 진보층 이런 그 그렇습니다. 핵심 지지층에서도 굉장히 막 떨어졌어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에 그 벌어지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게 굉장히 피로감을 주는 것도 있고 예.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있지만 도대체 뭘 하느냐라는 그렇죠. 반발심, 공수처법 하나 제대로 예. 처리 못하고 이렇게 검찰총장에게 맨날 정부가 끌려다니냐 예. 이런 그 핵심 지지층, 예. 열성 지지층에 굉장히 반감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 안 하면 오히려 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끝내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민주당이나 네. 정부 입장에서도 공수처법과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그 두 사안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예. 연내에 벗어나야 되니까 이미 처리를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어요. 방금 홍 기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민주당의 어떤 다수 의견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지층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표 줘놨더니 표 줘서 다수석을 확보하게 해줬는데 뭐 하는 거냐 당신들. 뭘 제대로 화끈하게 하는 게 없단 말이죠. 이런 180 해석을 석으로.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가까이 같습니다. 줬는데. 여당 내에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굉장히 일사천리로 앞으로 정리할 것은 뭐 분명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 같은 거가 지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지지율 하락 원인은 부동산 문제거든요. 예, 부동산 그렇죠. 문제가 제일 크고 거기에 말하자면 다른 병이 겹친 거죠. 뭐 예. 검찰총장과 법무장 간의 갈등, 검찰 개혁을 미적거리는 문제 또 지지층에서 보면 공수처법 처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는 예. 그 반발도 굉장히 커요. 예.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것도 피로감도 없지 크지만, 않겠죠. 네, 그래서 예, 그런 지지층에서는. 당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지지층의 그런 그 원성을 더 이상 이렇게 어떻게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어제 발언이 좀 주목을 끌었는데요. 네. 예, 일단 현재 사태에 대해서 사과는 했는데 지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 뭐 이런 뜻 같은데 그렇죠. 한번 들어보시고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자, 직설적 언급은 아니지만요. 네. 예를 들어 뭐 윤석열, 추미애 장관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과란 건 뭐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회적이고 예. 좀 간접적인 표현이지만요. 뭐 예. 그 얘기죠, 그 얘기. 그 얘기죠? 네, 그 정국 얘기? 혼란이라는 얘기가 예.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를 둘러싼 그 예. 혼란, 피곤함, 예. 1년 가까이 돼가면서 정리를 하지 못한 데 정리를 대한 하지 못하고 책임. 지금 예.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지금 코로나19 문제, 방역, 경제 문제 국민들이 힘든데 예.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현 정부의 핵심 조직에 있는 권력자들이거든요. 예. 굉장히 좀 눈꼴 시죠. 어떻게 보면 뭐 추미애 장관이건 윤석열 검찰총장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 이런 원성이 많아요. 여태 이게 길어지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하여튼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사실상 윤 총장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지금 마음에 심려를 끼치고 언짢게 들여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붙은 얘기들을 보면 이제 특히 권력기관 개혁, 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죠 정말. 그래서 검찰, 국정원, 경찰 권력기관들을 모두 제자리에 올려놓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돌려놓고 서로 상호 견제 그리고 민주적 권력의 통제를 통해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군림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기관으로 서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완성하겠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공수처법 뭐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죠. 그리고 검찰 개혁 반드시 하겠다는 얘기니까 결국 저 말은 간접적이지만 하여튼 공수처법 처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도 어찌됐건 매듭짓고 물론 그 뒤에 예를 들어서 뭐 징계 결정이 나서 중징계가 나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윤석열 총장이 나름대로 가처분 신청하고 뭐 위헌 소송도 하고 그랬으니까는 계속 후폭풍이 이어지겠지만 어쨌건 그 순간 한 매듭은 맺겠다 이런 그 강한 의지를 보여요. 대통령의 생각은 맨 앞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로 시작했지만 그 중심에 있는 발언은 이거 빨리 마무리 짓겠다 하던 강한 그렇죠. 의지를 보였다는 쪽에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라는 것도 결국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거고 결국은 큰 테두리에서 그 대통령 발언의 요지는 하여튼 연말 안에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모두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는 절차의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을 다 지켜서 처리하고 그대로 뭐 하는 과정 그대로 지켜보겠다 이런 말이니까 어쨌든 정부 여당 안에서도 이 문제 연말 안에 매듭 지어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여당으로서는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지만 여당 지지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지금 뒤집혔죠? 그렇죠. 이거 뭐 어떤 조사에 따르면 뒤집힌 게 있죠. 리얼미터나 이런 조사에서는 뒤집힌 데도 있고 아직 민주당이 우세한 데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누가 후보가 돼서 누가 뛰느냐 이건데요. 개인별로 보면 아직은 여당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인물 면에서. 그렇죠. 여론조사 최근 조사 볼까요? 저기 오마이뉴스하고 리얼미터가 한 조사인데 박영선 지금 중기부 장관 제일 높죠.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그다음에 본인은 출마를 안 한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또 민주당 박주민 의원, 금태섭 전 의원, 그다음에 우상호 민주당 의원 이렇게 쭉 뭐 유명한 분들이죠. 자 후보군으로 지금 뭐 이렇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안 나온다 그랬지만 나머지 분들은 되게 박영선 장관은 아직 확실히 얘기를 안 했고. 왜 근데 저렇게 본인이 유력 주자고 한데 망설이나요? 본인이 유력 주자인데 아무래도 이런 게 현직 장관이니까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의 의중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벌써부터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냥 계속 선거 무드처럼 중기부 장관 기사보다는 오히려 뭐 그런 게 더 많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각에 그게 누가 되는 거고 일단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의중이나 또 대통령의 그 의중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로 해석이 되나요, 그럼? 본인이 일단 저 경우에는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결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으로서도 예를 들어서 뭐 박영선 장관이 꼭 서울시장에 안 나가도 당에서 나가서 이길 사람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박영선 장관이 더 해주거나 하는 내각의 다른 자리를 옮기거나 뭐 이런 구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의지나 이런 걸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이 내가 먼저 그만두고 서울시장 출마할래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2차 개각 중에서 이제 정세균 총리 거치 문제가 있고요. 일각에서는 정세균 총리 후임으로 거론되는 후임 총리 하마평에도 박영선 장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안에서 그 역할, 분담 이런 것도 잘 안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장관으로서는 박영선 장관으로서 내가 먼저 나가겠다 손들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분명한 것은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테니까 박영선 장관만이 가장 강력한 후보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나가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민주당이 선거가 급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각의 다른 포스트들은 다른 사람을 골라서 뭐 대통령이 내정해서 청문회 통과해서 임명하면 되는데 아닌 말로 총리를 할지라도 선거를 치르는 장관은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갑자기 어느 유력 후보를 대체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어찌됐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꾸준히 박영선 장관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뭐 1위가 나오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요. 네, 예. 당에서 아마, 꼭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죠, 저건. 그렇게 되면 뭐 굳이 또 못 나가게 청와대가 말릴 상황은 아닌 것 그렇죠. 같고요. 선거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예. 뭐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 민주당 대표가 그만두지만 아마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아마 선거를 예.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 상황이면 뭐 여당의 차기 정권 창출 플랜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예. 서울시장에서 지면 상당히 치명적이죠.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정권 교체를 위한 큰 발돋움이 예. 되는 거고 민주당이 질 경우는 상당히 민주당 자체로서도 상당히 큰 그렇습니다. 패배지만 예. 이낙연 당대표로서도 굉장히 힘들어지죠. 예. 대권 주동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주자가 떠오르지 않으면 이길 만한 다른 주자가 어떤 그런 판이 형성되지 않으면 박영선 장관의 출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그렇게 있다는 봐야죠. 말씀이시죠. 네. 예. 선거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시간은 다 됐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만 네. 설명해 주시고 끝내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일인가요? 네, 9일이죠, 예, 원래. 예. 박근혜 어떤 탄핵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예. 사과문도 미리 다 써놨다고 뭐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지금 당내 반발이 좀 심한 건 같고요. 탄핵의 예. 강이죠. 탄핵의 강을 예. 정말로 이제 건너야 되는데 예. 그 와중에 지금 강을 건너지 말라고 예. 뭐 말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친박 핵심들 뭐 서병수 전 부산시장,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 때가 아니다. 예.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왜 분란 일으키냐 그러고 뭐 소장파 의원들은 뭐 하태경, 조수진 이런 의원들은 사과하지 않으면 예. 당이 선거에서 또 질 수도 있다. 뭐 굉장히 절박하다고 지원하는데 당내 친박 친이들이 다 반발하고 있어서 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성격에 저걸 못하게 하면 아마 그렇게 간단히 끝날 상황이 아니라 내일 예. 어떻게 될지 봐야겠는데요. 황 기자 좋아하시는 그 고전을 빌리면 공무도화가군요. 네, 공부도 하가죠. 그래서 탄핵의 강을 강을- 건드지 마시라고 예, 오늘 사방에서 여기까지 많이 말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